나치를 상대로 싸운 곰이라니 꼭 영화 속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건 정말 믿기 힘든 보이테크라는 시리아 불곰의 놀라운 실화입니다. 아니, 곰이 어떻게 훈장까지 받은 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말이 되나요? 자,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4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안데르스 군단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요. 정말 험난한 여정 끝에 소련을 탈출해서 이란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바로 거기서 이 군인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소련에서 이란까지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길이었어요.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이 여정의 끝에서 군인들 앞에 나타난 건 바로 그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아주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한 생명체였습니다. 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 게 삭막했던 전쟁터, 지친 군인들의 삶에 정말 예상치 못한 따스함을 가져다 준 만남. 바로 어미를 잃고 혼자가 된 작은 아기곰과의 만남이었죠. 한 소년의 품에 안긴 굶주린 아기곰을 발견한 아나톨 타나비키 중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 하나가 바로 전설적인 곰 보이테크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군인들은 이 아기곰에게 아주 멋진 이름을 선물했어요. 바로 보이테크. 이게 슬라브어로 행복한 전사라는 뜻이래요.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요? 이제 보이테크는 제22포병 보급중대의 어엿단 막내가 된 겁니다. 보이테크는 그냥 귀여운 마스코트 그 이상이었어요. 완전 부대원이나 다름없었죠. 보세요. 보드카병에 연유를 담아 마시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맥주를 홀짝이고 심지어는 병사들이랑 장난으로 레슬링까지 했다니까요. 추운 밤에는 또 어떻고요? 서로 꼭 껴안고 잠들면서 체온을 나눴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대가 이탈리아 전선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보이테크랑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닥친 거예요. 바로 아주 딱딱한 서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정말이지 역사에 남을 만한 기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영국군이 규정이었어요.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는 애완동물이나 마스코트를 절대 태울 수 없다는 거였죠. 아니, 보이테크는 그냥 애완동물이 아닌데 어떡하죠? 소중한 전우인 보이테크를 이란에 두고 떠나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 규정상 애완동물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들의 해결책은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럼 보이테크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정식 군인으로 만들면 되잖아. 바로 이거였죠.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보이테크는 정식으로 이병 계급장을 달았고요. 군번도 받았고 심지어 급여까지 나오는 군인 수첩도 발급받았습니다. 완벽한 폴란드 군인이 된 거죠. 자, 이제 누가 감히 보이테크의 승선을 막겠어요? 자, 이제 이야기는 전쟁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이탈리아 전선으로 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고 격렬했다는 몬테카시노 전투. 바로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우리의 행복한 전사 보이테크가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무력 100파운드, 그러니까 45kg에 달하는 포탄 상자입니다. 보통 건장한 성인 남성 4명이 달라붙어야 옮길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런데 보이테크는요,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 속에서 이 무거운 상자들을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묵묵히 날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이테크의 이 놀라운 활약은 아군뿐만 아니라 총구를 겨누던 적군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당시 독일군 장교였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맙소사, 저 곰이 포탄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도저히 쏠 수가 없었다. 누가 저런 곰에게 총을 쏠 수 있단 말인가. 적군마저도 경외심을 느끼게 만든 거죠. 몬테카시노 전투에서 보여준 이 엄청난 용맹함 덕분에 보이테크는 이병에서 상병으로 특진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동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진정한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계급장보다 더 큰 정말 영원한 영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테크가 속한 제22중대가 부대의 공식 엠블럼을
포탄을 나르는 곰의 모습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의 영웅 보이테크를, 그리고 그의 용맹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부대원들의 약속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치열했던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웅 보이테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의 잊을 수 없는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보이테크와 그의 전호들은 스코틀랜드의 버릭셔에 있는 한 농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이테크는요,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됩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명물이 된 거죠. 당시 한 신문에 실린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보이테크는 겉모습은 곰이었지만 그 심장은 진짜 폴란드인의 것이었다. 아, 정말 이 한 문장이면 모든 게 설명되지 않나요? 그와 전우들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요. 1947년 보이테크는 에든버러 동물원으로 옮겨져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전쟁 속에서 맺어진 끈끈한 정은 계속됐어요. 옛 전우들이 폴란드어로 보이테크 하고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귀신같이 알아보고 달려와 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테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박물관, 폴란드 자간시의 광장, 이렇게 여러 곳에 세워진 동상과 기념물들이 이 특별한 영웅을 기리면서 그의 놀라운 전설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보이테크의 이야기는 그냥 전쟁에 나간 신기한 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인간과 동물이 나눈 이 특별한 우정,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동료애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